그러면 이제 민법이라는 게 시작했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는 법치국가 원리, 그렇다면 민법적으로는 또 축소되죠. 그러면 법치국가 원리를 토대로 민법에서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 민법에서의 지도 원리입니다. 가훈 같은 거죠. 가훈.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구현한 제도 등을 우린 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나름 국가사회를, 일반인들을 지배하는 원리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다면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리인 기본권은 뭐가 있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여기까지 온 법적 근거를 물어보는 거죠. 헌법적 근거. 올 자유, 오지 않을 자유. 근데 일단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단적 기본권에 불과해요. 그럼 목적이 필요하겠죠. 이 목적 달성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이죠.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간평이라는 시험을 준비해요. 왜 준비할까? 첫 근원적인 건 행복하기 위함이죠. 행복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일단 하긴 하는데,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일단 어떤 직업군을 채택해야 될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겠죠? 그러면 자격이 필요한 게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전문 직종을 갖는 게 좋으니까, 아, 직업의 자유구나. 보세요. 목적부터 시작해서 수단까지 쭉쭉쭉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적자치 원칙을 토대로 우리 민법은 시작인 거죠. 직업의 자유는 완전 나중의 문제.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또 행복하죠. 많이 행복하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 여기에요. 여기. 자,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여기 있습니다. 이제 민법, 그 헌법에서의 지도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가치이므로 그러한 이념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적자치 원칙을 민법의 최고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자, 즉 사적자치는 민법의 최고 원리지 국가의 최고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적자치는 민법의 최고 원리지 국가 그 자체의 최고 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민법 영역에서만.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최고 원리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핵심이죠. 자, 두 번째 줄 다만 형평과 거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것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에서도 확인해 볼 건데, 즉 여기서 구현하고 있는 건 기본권이라는 자유를 줬다. 즉 권리라는 걸 부여했다. 그렇다면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부과될 거다. 부과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과. 행정청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봤더니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같은 말 이제 의무. 자, 우리는 이쪽입니다. 헌법에선 이 표현을 써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속해서 축소되는 거 보이죠? 거시적인 쟁점에서 계속해서 미시적인 쟁점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자유와 권리.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이제 보려고 해요. 요거를.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법의 기본 원리는 사적 자치의 원칙, 사회적 형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도 헌법상 원칙입니다. 형평은 헌법 11조 평등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신뢰보호 원칙은 결국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A 챕터의 사적 자치 원칙 단어 볼게요. 원칙입니다. 칙.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적 자치 원칙이란 자기의 생활관계를 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중요한 단어는 주체가 누구냐? 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요 개념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제도가 뒤에 나와요. 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내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뒤에 행위능력 제도로 따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챕터 B 계약을 체결한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인터넷 신청을 했고요. 접수 등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이 떨어졌고 밑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을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제 다 지워볼게요. Q.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 좀 거시적이죠? 이거는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요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 앞에 앉아 계신 수험생분들에게 되게 냉정하게 당신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나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은 기분 나빠서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바로 챕터 B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온 거고요. 저는 강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수험생분들에게 나가래. 이것 자체가 불이행이라는 겁니다. 불이행. 자, 읽어볼게요. 자, 계약 자유 원칙은 계약은 그 체결 내용, 방식 등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 특히 두 번째 줄 계약의 자유는 경쟁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건 우리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더더욱 심하고요. 이 각박한 강사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줄 계속 읽어볼게요. 국가는 인간의 평등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 뒤에 법률 한 번씩만 읽어봐 주세요. 이 제한이 결국 책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개념 정의 04번이에요. 자, 결국 이 민법에서는 이제 보십니다. 생활관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법으로 규율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요 관계를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그러면 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생활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걸 호의관계라고 하죠. 좋을 호자, 좋은 뜻의 관계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럼 보세요. 왜 중요하냐. 당연히 여기 있을 겁니다. 즉, 의무가 부과돼서 그거 강제 구속시킬 수 있니? 요논이겠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예를 들면 이 분필을 제가 앞에 있는 여학우분에게 잠깐만 맡아주세요라고 했어요. 잠깐만 맡아주세요부터 시작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수강생과 저와의 관계가 단순 생활관계, 호의관계냐, 아니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꼭 맡아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냐,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여기 시작이겠죠. 호의관계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주머니에 있는 500원을 꺼내서 요거 보관비용이고 보수입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금전이 오고 갔네요. 금전이. 그럼 이거는 계약관계일 수 있어. 근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 그냥 뭐 고생했다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야, 그거 보수 쪽으로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다툼이 벌써 나왔잖아. 우리 수험생분들은 호의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싫어. 야, 요거 어디 갔어? 라고 했더니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구속력이 없으면은 끝.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구속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는 법률관계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법률관계란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즉 법적 생활관계를 말하며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강제 실현입니다. 강제 실현.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사회규범과는 다르다.
자, 그 중에서도 이런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관계 다행히 공부 안 합니다. 물건에 관한 관계인 물권관계가 바로 물권법 영역이에요. 수요일, 목요일 저와 함께 공부하실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용어,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나왔죠. 구속 의무자고요. 보호는 권리자. 그래서 이제 권리 의무 관계란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법률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건 A 챕터의 권리와 의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권리와 유사한 단어들이 있어요. 권한, 권능, 권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죠. 혼동해서 쓰시면 안 돼요. 자, A 챕터 가볼게요. 자, 권리란 법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보세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질문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요? 민법이라는 법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파워를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파워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글뱅이 1번. 그렇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인 권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동글뱅이 2번. 그리고 여러 가지 권능, 능력도 생깁니다. 책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리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동글뱅이 3번 바로 요걸 물어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당성을 취득했죠. 권원이라고 하죠. 권원. 자, 그리고 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그러니까 민법은요, 요런 권리와 의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헌법 공부하면 되게 좋을 건데 다행히 안 들어서. 헌법은 기본권이 몇 개 안 돼요. 의무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납세의 의무, 남자분들은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등등등. 심플하게 지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권리 의무 관계를 엄청 공부하실 거고, 자, 이제 챕터 B입니다. 호의 관계.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우리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판례 한번 보실게요. 지금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 거죠. 호의 동승.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동차가 있는데 친구가 태워달래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근데 친구는 다쳤어요. 다쳤어. 근데 친구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이런 걸 판례라고 해요. 분쟁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가족 이외에 그 누구도 태우지 않는 게 제 신조예요. 왜냐? 가족이 다치면 가족이 저한테 중요한 손해배상 청구 안 하거든. 근데 보세요. 단순 호의동승은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송 청구가 들어오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운 나는 과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까지 부담을 해야 될까? 태워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쵸? 나름 착한 일이잖아요. 착한 일이 아니랍니다. 이분이 해야 될 건 뭐였어요? 운전을 안전하게 잘해야 된다.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럼 이런 거 이제 토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분쟁이 이렇게 터진 겁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실제로 요거죠. 근데 보세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카풀제도. 근데 판례가 많이 없는 이유예요. 대법원까지 안 올라가. 이제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첫 사건이니까 대법원까지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이제 대법원이 여기서 게임을 끝낸 거죠. 을에게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대요. 자, 이분은 뭘 잘못했을까? 운전 과실이죠.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운전을 안 했으니까 법이 강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강제를? 손해배상 의무를 강제했다라는 거지. 청구, 의 입장에서는 의무. 그랬더니 주긴 줄 건데 깎아달라는 거죠. 깎아주면 안 될까요? 이제 협상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 협상을 하잖아요. 이거 한 단에 500원, 너무 비싸다. 300원으로 가자. 그렇게 깎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요 호의동승은 법적 근거가 안 된대요. 보세요. 호의동승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위에 보시면, 인적관계 세 번째 줄 이런 표현 보이시죠? 그러니까 신분관계예요. 신분관계는 법률관계거든. 저와 와이프. 맞죠? 결혼했으니까 신분관계란 말이에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다시 이제 앞쪽 6페이지 가볼게요. 챕터 B. 자, 호의관계 보겠습니다. 법률관계에 대응하는 호의관계라 함은 호의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인데, 가령 초보 운전자의 자동차를 대신 주차시켜주는 행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위, 아래층, 옆집, 차, 요즘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전화를 했더니, 제가 아직 초보라서 요거 후진 주차는 잘 못해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사고 나는 순간 자동차 값 다 무셔야 돼요. 절대 해주시면 안 돼. 절대 해주시면 안 돼. 난리 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또 바꿔볼까요? 식당에서 발레 파킹 해주시는 분들은요. 식당에서 발레 파킹은 법률관계지. 그게 법률관계예요. 왜? 발렛비 등 서비스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을 우리는 음식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면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체는 다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 자, 뒤에 보시면 식사에 초대하는 행위. 근데 사고가 났다가 위험해. 호의로 자신의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그 예인데, 자 보세요. 호의관계인지 법률관계인지 여부는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당사자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이 단어가 중요하죠. 아까 앞에 있는 수강생분과 제가 그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사실 이거를 맡기면서요. 500원을 준 나의 의사는 이분을 법적으로 구속시킬 의사였어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 겨우 500원 주고 나한테 일을 시킨다고? 이건 그냥 호의관계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우리 둘이 법적 구속의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합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분쟁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분쟁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호의관계에서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호의관계에서 출발하였더라도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피해가 나온 경우 이거 법률관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법률관계죠. 이제 손해배상 관계. 그래서 아이를 함부로 맡아주시면 안 되고요. 옆집 아이가 바쁘다고 해서 저한테 아이를 맡겨놓습니다. 절대 맡으시면 안 되죠. 내 집에서 놀다가 모서리에 쿵 해서 이마가 찢어지는 순간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의사회라고 하잖아요. 저랑 공부하는 민법에서는 정의란 건 조금 이제 뺍시다. 제가 되게 정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 딱딱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법을 접근하실 땐 그동안 나의 순수함과 착함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악독해지시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헌법이 원하는 인간상이에요. 헌법이 원하는 인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개념정리 05번. 여기 Q3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